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산 긴 윗꼬리가 달린 거는 관세 전쟁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제 급락이 나왔고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이때죠. 2월, 3월 이때 지나면서 윗꼬리가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쭉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6월 달에 결국에는 이 윗꼬리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장중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했던 거는 이번이 9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픈 AI가 이제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주 경쟁에 들어갔다. 요런 게 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평가죠. 끊이지 않는 밸류에이션 논란.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좋지만은 주가 퍼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들의 목표가를 보시면은 평균 117 정도입니다. 이제 짐 프레이머만 $200를 부르고 나머지 기관들은 비교적 낮은 편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130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150을 거의 임박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지금 130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룩캐피털, 웨드부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가보다는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해서 목표가를 하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뭐 CT 정도입니다. CT 정도만 이제 중립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기존 목표가를 유지를 하거나 상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상향을 한 게 현재가보다 낮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요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정하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그래프죠. 팔란티어의 일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최근 1년간 급락한 거를 보면요. 이 급락의 기준은 제가 장중 저가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한 걸로 제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9번 정도가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높아진 그 구간에서 나온 거고요. 그중에 또 절반은 이제 관세 때문이었죠. 그래서 뭐 국방비 감액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출렁이긴 했지만 요 박스 안에서는 주로 외부 변수가 개입이 돼서 급락이 나왔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종목 자체적인 하락은 4회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4회 중에 3회 정도가 지금 최근 2달 동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서 그게 이제 실적에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6월 초에 한 번, 그다음에 어제 한 번 나왔었는데 요 두 가지,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나왔던 21선 이평선 이탈하는 것도 역시 밸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든 밸류든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시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과도한 기대에 의한 높은 밸류가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우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색 그 회색 선을 한번 보시면요. 급락이 이제 뭐 10번 가까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높은 가격이 문제인데 답은 조정뿐이다라는 거죠. 조정이 돼야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지 않고 과매수 영역을 그냥 지나쳐 가지고 무한정 이렇게 로켓을 쏘듯이 올라간다면은 또 엄청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거는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 요 사이의 중간선을 따라서 수렴하게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현명한 매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팔란티어는 음봉에서 사면 굉장히 큰 마진을 볼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음봉 티어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팔란티어처럼 일직선 우상향 주식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음봉에서만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양봉에서 또는 이제 5% 이상 올라갈 때 따라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급하게 사면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서 트랩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 번의 급락 때만 만약 매수했다면은 평단이 한 94 정도 됩니다. 그럼 어제 같은 급락에서도 여전히 38%의 수익률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봉 매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도 인제 그 음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도 음봉은 항상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이 회사를 좋게 보기 때문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죠. 그리고 계속 시총이 커지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제 미래 유망 주식 1 순위 거의 0 순위에 꼽는 게 팔란티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탓이다."라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 그다음에 과도한 수급, 그리고 무조건적인 매수 행렬. 요게 이어지다 보면은 한 번씩 밸류 문제가 불거지고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한번 떨어지면은 인제 '무슨 큰일이 났나.'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은 뭐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락을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더 뉴클리어 컴퍼니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로 건설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민간 원자력 건설 소프트웨어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한편 이제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중은 거래 가능 주식 대비 약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최고치인 5%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팔란티어 주가는 거의 300%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사실상 두 손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억 달러의 손실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중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해당 주식의 매수를 공고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는 좋은데 그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시가총액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라는 거죠. 평균 목표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년 동안 25%의 하락 가능성을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나스닥 100에서 가장 낮은 내재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건 약간 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 표에서도 보시듯이 이게 현재가보다 낮다라고 해 가지고 이 주가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각 투자사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가를 아니 그 목표가를 조정하고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예전에 80 으로 했다가 90 으로 올렸다면 요건 결국에는 인제 상승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가가 80 으로 인제 목표가를 불렀던 그때 당시 현재가가 뭐 150 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가를 80 에서 갑자기 150 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낮은 내재 수익률 요게 인제 중요하죠. 왜 음봉 매수인가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주식은 어느 정도 고가에 매수가 가능하죠. 높은 인제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이 느리거나 제한된 주식은 고점에 사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긴 오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제 그 음봉 매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인이 노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야구에서 뭐 투수, 포수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노출된 좋은 주식이 꼭 좋은 수익률의 주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구위를 가진 투수가 공을 던지더라도 어 그 뭘 던질지를 안다면 사인이 노출이 됐다면은 그래도 가끔 하나씩은 홈런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밸류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급락 현상도 한 번씩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리고 인제 최근에 오픈 AI의 국방부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가 국방부에만 거의 100%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하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거래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통한 수익도 꾸준히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표면적인 악재보다는 고평가에 의한 주기적인 급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급락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팔란티어 같이 상승률이 느린 주식은 굳이 고가에서 양봉에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인제 사겠다면은 음봉 매수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의 인기가 허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인제 8월 4 일로 예약이 돼 있는데요.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인제 실적 발표에서 뭔가 수치로 확실히 보여준다면은 1 단계 업그레이드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인제 짐 크레이머가 얘기했던 $200 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은 인제는 그 투자사들의 어떤 목표가대로 수렴할 수도 있다.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고런 인제 2 가지 측면의 관점을 제시를 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